나이만 먹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난 아직 애 같은데 뭔가 성숙해지고 싶은데 나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느낌이신가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나이만 든 것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가끔 나보다 어린데도 내가 오히려 동생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내가 뭔가 한 수 접게 되는 그런 형 같은 동생들도 있더란 말이죠. 저는 예전에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이 친구는 분명 어른스러운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한테서 뭔가 너무 성숙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고딩 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얘는 뭔가 몇 년 만에 훌쩍 커서 어른이 된 느낌.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성숙해지는데 혹시 나만 그대로인 거 아니야? 전 이때 확신했어요. 사람이 성숙한 건 타고나는 게 아니다. 후천적으로 뭔가 성숙하게 만드는 게 있다. 아니 쟤는 도대체 뭔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나도 나름 재수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군복무 전후로 돈도 벌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후천적으로 길러진 거라는 확신이 생긴 뒤니까 성숙한 사람들만 만나면 앞에 무슨 경험을 했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제가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정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랬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숙해 보인다의 실체는 그 뭔가 알 수 없이 마음이 단단해 보이는 그런 근본.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관이 뚜렷해. 선택에 이유가 있고 뭔가 거침이 없어. 확고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공감이 가시나요?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례가 지난 2월달 제가 발리를 다녀왔을 때거든요. 리브인 발리라는 여행사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크리에이터로서 다녀오게 됐던 거예요, 발리를. 그 덕에 만나게 된 리브인 발리 대표님이 딱 그런 중내 철 바짝 든 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엄청 형 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우라가. 저도 나름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나이도 부록이 되었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형 앞에서는 내가 애 같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오랜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미성숙한가 싶은 그런 염려가 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성숙한 형이 되었는가 궁금해져서 캐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옆에 앉아서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엄청난 사연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이 형이 초등학교 시절에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불러서 물어보시더래요. 아들, 너 성공하고 싶어? 네. 너 성공하려면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아?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께서는 이 형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이 형이 형이랑 누나가 총 3명. 그러니까 4남매 중 막내였는데 심지어 나이차도 좀 있는 늦둥이였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앞에 3명의 자식을 기르면서 뭔가 깨달았던 거지. 뭔가 애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가 뭔가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형을 서울로, 그 중에서도 강남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강남 8학군.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생이 마침 서울에서 누나가 대학생활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대학생 누나에게 동생을 좀 봐달라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도 같이 살아라. 강남에 월세를 얻어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그렇게 강남으로 전학을 가게 된 거죠. 자, 시골에서 전학을 왔으니까 이 정도 나이 때는 애들이 뭐 초등학생이니까 말 그대로 애새끼들이잖아요? 뭐 다 어리고 철 없을 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막 촌놈이 전학 왔다고 얕잡아보고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남 유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런 뭔가 괴롭힘 같은 게, 하루는 축구를 하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이게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몸싸움이 들어오고 막 태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이랬던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죠. 운동하다가. 그럼 이제 막 툭탁거리고 그런 트러블이 있었으면 뒤에 뭔가 혼나고 화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시골에서 전학 온 애가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다는 그림, 이런 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 트러블에 비해 뭐가 좀 조용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형이 뭔가 알았대요.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깨닫는 눈치가 있었다는 것도 저로서는 좀 신기하긴 한데, 여튼 그래서 자기가 사고를 치면 강남에 와 있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큰 책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뭐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은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내가 사고를 치면 나 때문에 집안이 거덜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후 중학교 때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진짜 혼자 가서 누나도 없이 홈스테이 같은 데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웬만한 의사결정은 혼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뉴질랜드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은 또 이제 호주를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른 데서 보내고 이런 사소한 의사결정을 다 혼자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였던 겁니다. 그 이쯤에 금수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금수저라고 다 철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철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금수저고 흙수저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사소한 의사결정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하는 환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른 나이부터.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살았으면 뭐가 됐든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거쳐서 남들이 봤을 때 단단해 보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가 이제 익숙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딱딱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분명한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가고 제대 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애당초 서울로 유학 갔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너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가족 중 막내인 이 형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30도 되기 전에. 저는 30에 막 취업했는데 30도 되기 전에 사원이 아니라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면 또 어땠겠어요? 금수저네 이게 아니라 사업체를 책임져야 하는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겠죠. 여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 여러 일들을 거쳐서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뭔가 좀 자유로운 삶도 즐기면서 내 사업을 해나가고 싶다. 그러다가 발리에 갔을 때 여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의 이 여행사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생각의 스케일 자체가 엄청 달라져 있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는 스케일이 너무 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같으면 30 초중반에 해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와서 내가 사업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 그냥 발리가 좋겠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야 라고 생각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 시기를 버텨내요. 여기에 또 듣지 못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게 한 2, 3년 시간이 되니까. 근데 그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한 달살이, 디지털 노마드, 저 같은 사람들의 수요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으셨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엄청난 어른이자 멋진 사업가로서 이미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행사 하나만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엔터테인 관련 사업도 이미 하고 계시고 한식당에 한인마트에 이런 것도 이미 운영을 해보셨다고 해요. 발리에서. 그리고 지금은 비치클럽 운영에 대한 계획들도 있으신 그런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또 제가 그래서 따라가서 보고 구경하고 저한테 막 알려주셔갖고 이게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이야기들을 듣고 왔던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선택지들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 선택해 오셨나요? 사소한 일들부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책임을 져보셨나요? 나다운 삶을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테니까요. 사실 저도 나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제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점부터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이다. 너는 어른이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줄 거다. 저는 10살 때부터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란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20살 때부터 혼자 살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집에 돈을 가져다 드린 적은 있어도 집에서 돈을 받아 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도 많이 해봤고 입대 전에 1년간 핸드폰도 팔아보게 되었고 제대 후에
이후에는 1년 동안 또 패션 회사를 다니고 나서 복학을 하고, 그러고서도 중간에 또 1년 동안 호주 워홀을 갔다 오고 레알 외노자로 호주를 다녀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학사를 10년 하고 30에 취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벌었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았지. 그 과정에서 20대 내내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를 얼마나 성숙시켰는가.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현재 나다운 성공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쌓였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나름의 빅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 기준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판단 기준이 생긴 걸 뭐라고 하나요?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 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하잖아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이걸 할지 말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그 선택들을 내가 스스로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보고 하면서 이런 선택은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선택을 하면 새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이런 선택을 부모님, 선생님, 선배님 등등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통은 그 선택들이 안전빵이죠. 들어서 나쁠 거 없는, 그렇게 안전빵만 선택하다 보면 그런 선택들이 나를 현재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거고, 잘 모르는 선택은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렇게 어른이 돼버린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미성숙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요? 지금의 안정적 삶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선택하기도 어려운데 내 가족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는 아닐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했어야 하는 경험이 뭐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 제가 좋아하는 드로우 앤드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지금 있는 세이프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약간씩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내가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이걸 잘할까 실패할까? 모두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숙해지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해외에서 홀로 있어보는 경험이에요. 제 경우에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언제 가장 성숙해졌냐라고 물으신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1년간 머물렀을 때, 지금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낯선 환경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려면 해외에 가보는 것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해외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말부터 잘 안 통하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뭔가 뚝딱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대해 알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되게 뚝딱거리는구나, 나는 이런 걸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와중에 나는 이런 걸 잘하네, 이런 걸 생각보다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의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할 테니까요. 만약 발리에 가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리브인 발리를 통해서 발리에 가보시는 것. 왜냐하면 이게 완전 100% 낯선 곳에 가게 되는 건 또 도전하기 너무 큰 과제거든요. 제가 호주 워홀 갔을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지경은 아닌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된 테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외줄타기 공연 같은 것도 연습할 때는 낮은 데부터 시작하고 높은 데로 가면 안전장치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도 환경이 다름에서 오는 깨달음은 엄청날 겁니다. 저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호주 가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어요. 이게 오히려 저의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너무 자유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직장 생활을 힘들게 했던 거죠. 저도 나름 군 생활은 잘 적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낯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의 경험, 강추. 그럼 여행 말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장치로서의 환경을 바꿔보는 시도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던 짓을 해야 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만날 일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세계관을 마주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보면서 스스로 가치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책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서 지금 우측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낯선 환경, 낯선 선택, 그 중에 제일은 해외 경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하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